KTX 울산역 인근에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교통기능의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를 더한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함께 치는 첫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꼼꼼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울산 MBC 연중 캠페인 울산을 자랑합시다. 오늘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이미경 씨의 울산대교 전망대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실내 체육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재개장합니다. 새로운 방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KTX 울산역 인근의 서울산권의 중심지 역할을 할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맡고 있던 교통기능에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를 더한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KTX 울산역 배후지역. 15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넓은 부지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울산시와 한화도시개발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신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고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KTX 역세권 신도시는 기존의 교통기능 외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같은 상업기능을 더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울산의 도시 성장축이 남구와 중구 위주로 치우쳐 있어 서부권 발전을 이끌 구심점이 없었던 만큼 KTX 역세권에 짓는 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공간과 울산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지 보상과 이전을 놓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복합도시 건설의 중요한 축인 KTX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이 함께 치는 첫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울산에서도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못한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교사나 학생, 또 학부모 모두 걱정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3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2교시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실력을 겨루기 때문에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불립니다. 울산 지역 응시생은 9,530명.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인 2명은 온라인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차 급식으로 20분 늘어난 점심시간 70분을 제외하고 온종일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치러야 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더 시험 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서 많이 답답하고 좀 빨리 붙고 시험 제대로 치고 싶어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9일부터 학생들마다 본격적인 입시 전략 세우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입시는 어느 때보다 재학생과 재수생 간 성적 격차가 관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월 말에 개학해 수업 일수가 부족한 고3을 위해 교육부가 수능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학생들은 재수생과의 격차가 예년보다 클수록 학생부와 수시 전형 등의 비중을 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신의 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의 학습 방향과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이 하나둘 고3 재학생을 위한 대입 전형 변경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꼼꼼한 입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 MBC 연중 캠페인 울산을 자랑합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장애인 인권 영화도 제작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이미경 씨의 울산대교 전망대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정인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동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미경입니다.
동구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미경 센터장. 지난해 시각장애인이 만든 시각장애인 인권 영화 블라인드 파티를 제작해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곳이고요. 휠체어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영화 체험맨이라는 영화를 지금 찍어서 편집 중이고요. 이미경 센터장이 꼽은 울산의 자랑은 바로 울산대교 전망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렇게 주변에 편백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생활하기에도 좋고. 보통이라면 15분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서로 도우며 가다 보니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땀 맺힌 얼굴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면 도착한 겁니다. 제가 자랑을 하지 않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전국 어디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와서 시원한 또 바람, 그리고 탁 트인 좋은 이 경치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자신은 볼 수 없지만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기분 좋다는 이미경 센터장. 지금 들으셨죠? 이렇게 너무 좋다는 말이 들리잖아요. 울산이 한눈에 다 보이는 이런 곳에서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특히나 여기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랑스럽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은 이미경 센터장은 전망대의 전경을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전망대에 들려서 자신의 고향 울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눈에 담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실내 체육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동시 이용객 수를 줄여서 수영장도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 속의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수영물을 쓰고 물안경을 낀 시민들이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한쪽에선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맨 스킨스쿠버 강습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던 지난 2월 말 휴관에 들어갔던 수영장이 이번 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집에만 방콕만 하고 있다가 지금 문세가 문을 열다 보니까 정말 저는 기쁘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물이 정말 감기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만큼 방역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손소독은 필수, 체온도 재고, 방문 기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샤워장은 한 칸씩 떨어져서 쓰고 밀집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폐쇄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파우더룸 안에 있던 로션과 드라이기 같은 공용 비품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매시간 정해진 출입 제한 인원이 넘으면 이용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정해서 이용객이 빠져나간 뒤에 시설물을 소독합니다. 인원이 차면은 출입을 중지한다는 표지판을 저희들 출입문 앞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수영장을 시작으로 체육 수업과 문화 강좌를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일부 수업과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강좌는 당분간 중단하고 정원은 기존의 7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오는 25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전국체전을 1년씩 미루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울산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는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 회의가 끝난 뒤 울산시의 체전을 1년씩 미루는 안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울산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1년 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구미 전국체전은 취소됩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명보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는다고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주에 있는 명보산업은 시트 백커버와 퓨즈박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50여 명이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부품들은 1차 협력사를 거쳐 현대차에 공급돼 왔는데 재고가 이틀치도 채 남지 않아 현대차 245 공장 생산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천강의 모래 준설로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이 자취를 감췄다는 울산 MBC 보도가 나간 이후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울산시의 모래 준설 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준설공사 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했어야 하지만 울산시가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을 전제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며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유권 해석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자 씨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홍자 씨는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홍보와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홍자 씨는 지난해 한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비는 지금까지 21mm 왔고 내일 새벽까지 9mm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장마는 아니며 장마는 다음 주 2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또 올여름철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또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해외 출장 기업인 등 필수 출국자를 위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급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울산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가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단순 여행 등 개인적인 용무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울산 시의원들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 반발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석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에 후보를 냈다며 의장단 선거를 거부하는 의미로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리며 후보가 없는 부의장 한 석에 대해서는 이후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에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카타르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100척에 대한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의 상한이 90%로 늘어나고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열 교환기의 정기 보수 세척 작업에 사람을 대신해 장비가 할 수 있는 세척 시스템을 울산 지역 내 협력업체들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세척 시스템은 열 교환기 한 기당 평균 작업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하루 900톤 이상 사용되던 세척 용수도 재활용 설비를 통해 400톤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